버스 터미널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분당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성남 종합버스터미널. 그런데 승차장이 아니라 위험한 대로변에 버스들이 정차하기 시작합니다. 나 처음 봤어요. 처음 왔어요. 보통 안에 일이 있는데 도로변 있어갖고 여기가 성남인가 싶어하고 성남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버스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런. 승객들이 대로변에서 버스를 승차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고 위험과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차들은 지나가지 손님 내리지 하니까 복잡해 여기가. 폐업하면서 그렇게 여기 중단한다고 안 한다고 그냥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지난 23년 1월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은 경영난으로 폐업했습니다. 그 후로 약 2년 3개월간 터미널은 방치돼 있었는데요. 전철이 자꾸 생기잖아요. 기차가. 그럼 그쪽 사람들이 기차를 타니까 손님은 당연히 승객은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줄고 아마 그건 있어요. 터미널 근처에는 고속철도와 전철이 정차하는 수서역이 있는데요. KTX와 SRT 등 다른 교통수단들이 발달하고 2020년 팬데믹 사태까지 오면서 버스 업계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손님들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요번 구정 때지 전에는 안 만들어 놨거든요. 밖에다가. 불편하니까 손님들이 자꾸 떠나지고. 영하 8도의 날씨에도 사람들이 나온 이유, 바로 임시 터미널이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차 될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밖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추운 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터미널은 폐업했지만 여전히 일부 노선은 운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처에 임시 매표소가 유일한 대기실이지만 버스 도착 확인이 어려워서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코로나에다 이 폐업에다가 많이 안 좋았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인기척을 찾기 힘든데요. 상권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MBC 생방송 아침에 취재 나왔는데요. 원래 장사도 많이 했었는데 80%가 거의 나갔어요. 폐업 전후로 손님들이 얼마나? 사람 많았어요. 그래도 한 200%는 더 있었죠.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생업 유지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단골들이 확보를 하고 십몇 년을 일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맞죠. 버스 터미널의 수입은 매표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에 의존하는데요. 이용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변동이 크지만 다른 대체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SRT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건 다 항상 매진이잖아요, 주말에는. 저도 SRT 매진돼서 지금 버스 이용하는 건데. SRT 같은 다른 교통수단도 있잖아요. 청주에서는 없지요. 없어요. 네. 버스나 자가용밖에 없어요. 병원을 다닐 수가 없지요. 염원이 통한 것일까요?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이 올 3월에 재개장을 결정했습니다. 지출을 좀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외부적인 다른 수입들을 좀 창출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대 시설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성남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상 운영 등의 조건과 함께 승인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더 편하게 될 것 같고 어떤 버스가 몇 분 남았는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성남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의 송탄버스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24년 1월에 폐업했는데요. 옛날에 한 1200, 1500 정도 있었어요, 인원이요. 근데 지금 뭐 몇백도 안 돼요. 재개장 소식도 없는 상황, 사람이 떠난 내부는 황폐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인근 80m 떨어진 곳에 임시 정류장이 있었는데요. 대기실이나 다른 시설은 없이 정류장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No toilet. No toilet. Market or nothing. 불편하죠. 화장실도 없어졌고 기다리는 데도 좁고. 폐업 직후에 찾았던 송탄버스터미널 근방. 당시 인근 상인들은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루 매출이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4시간 영업하는데. 네, 근데 이게 요즘에는 80%도 매출 나오질 않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작년에 왔었는데 사장님 바뀌었네요. 그 터미널을 폐업하고 그래서 요즘 삼성도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가게를 넘기시고 딴 데로 이전하셨습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타고서 막 움직이시는 손님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쪽 자체가 지금 상권이 조금 많이 죽기는 죽었어요. 불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전철역, 교통 발달에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폐업이 문제인 가장 큰 이유. 부산도 가고 뭐 남양주시에서 시흥도 가고 뭐 안산, 서울, 인천 다 많이 갔으니까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안 살아가지고 솔직히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인천공항이랑 광주광 시죠. 아 이거밖에 안 가요? 아 진짜? 어머, 그거 몰랐어요. 2019년 19개였던 노선이 올해 2개가 되면서 무려 17개의 노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젊은 사람들은 차 끌고 가면 되는데 노인분들은 이제 갈 데가 없죠. 무조건 서울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이나 서울. 무조건 2시간 이상씩 늘어난 거예요. 도미노처럼 시작된 터미널 폐업, 이유가 뭘까요? 해당 노선의 이용객 수요가 주니까 처음에는 이제 운행 횟수를 줄이고 운행 횟수를 줄이니까 배차 시간이 늘어나고 배차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 때문에 또 철도나 자가용이나 이런 다른 교통수단으로 빠져나가니까 더 수요가 줄고 궁극적으로는 터미널이 이제 폐업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노선이 확 줄면서 정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폐업한 버스 터미널이 몇 개인 건가요? 네, 최근 6년 동안 폐업한 터미널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37곳이 됩니다. 특히 보시면 2020년과 21년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을 때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폐업한 터미널 수가 많았고요. 그렇군요. 또 지방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보신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도 이렇게 폐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버스 터미널이 폐업하게 되면 거기서 끝날까? 역시 버스 운송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전국 시외버스 등록 대수 현황상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약 5,000개 정도, 5,000대에 달합니다. 이렇게 등록 대수도 줄어들 만큼 운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수익이 안 나니까 폐업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도 들면서도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바로 이 상권입니다. 터미널이 사라지니 상권이 줄고 그럼 자영업자들은 힘들죠. 두 번째는 운수업이 또 황폐화되니까 역시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버스 터미널을 지자체에서 그냥 책임지고 공영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교통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것을 도맡아 해야 된다. 그럼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 주민의 세금 부담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얽혀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터미널이 없어지면 지방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송탄이나 뭐 성남 같은 경우보다 이 인구가 부족한 도시의 경우에는 이 버스 터미널의 문제가 생존의 위기로 연결되기까지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해온 버스터미널이 최근 줄줄이 문을 닫아 특히 인구 절벽에 처한 농어촌 지역은 사정이 더 심각한데요. 한때 탄광 산업으로 많은 이들이 몰렸던 강원도 영월, 현재는 인구 감소 지역이 됐습니다. 매표소가 어딨어? 굳게 닫혀있는 매표소, 무슨 일일까요? 매표소가 따로 없는 건가요? 예, 없어요. 저기 있던 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쇄시키고 이제 여기 무인기만 갖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을까? 계세요. 하지만 좀처럼 관계자를 만나기 힘들었는데요. 기다림 끝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차가 감차하게 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죠. 일단 인원을 감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노선 같은 경우는 2대 3명이 근무하는데 그전에는 9대 16, 17명씩 근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다 그만두셨죠.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농촌 지역, 생활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선이 하나도 없죠. 작년 내가 1월 10일 날 동해병원에 가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이게 버스가 있으면은 집에 왔다가 다시가 입원해도 되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목 수술 거기서 하고 3월 달에 퇴원해 왔어요. 버스가 없으면 자식들 집에 놀러도 못 가죠. 또 못 가요. 병원도 못 가. 병원을 갈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영월로 이사 온 지 1년. 그리운 동생이 놀러 왔는데요. 이마저도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힘들게 오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친동생이고 거의 20년 된 동생입니다. 20년 된 예. 서울 사시는 건가요? 성남이요. 성남. 예. 왜냐면 성남에서 차가 영월까지 많이 운영되고 돌아왔습니다. 하면 올 거죠. 근데 운영이 안 되니까 못 오죠. 얘도 이제 성남에서 동서 갔다가 일로 오니까 힘들죠. 이렇게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대부분 지자체가 인수해서 터미널을 떠맡게 되는데요. 강릉시는 이 주문진 버스터미널에 87억 원을 들여서 공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터미널을 다시 운영을 재개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터미널을 공영화하는데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건축물을 만들고 모든 운영비를 지자체가 예산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은 그 배 이상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양은 위기를 벗어났는데요. 공영화 후에 터미널을 관광지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단순히 이게 뭐 버스를 타기 위한 대기 공간이 아니라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유치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터미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속에서 뭔가 여가도 좀 즐기고 그다음에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그 편익업종을 좀 규제를 풀어달라고 계속적인 건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해서 터미널 운영 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의 논리와 시대의 흐름에 의하면 예고된 절차로 보이기도 하는 이 위기, 이대로 괜찮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못 타고 이러고 가니까. 노인분들은 어떻게 타고 갈 거냐고. 이용객이 줄어든다는 건 있지만 교통 약자들이나 또 다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직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적자를 본다면 배차를 줄인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또 고스란히 그거는 시민의 몫이겠죠. 네. 시민분이 한 분이 인터뷰를 하신 것처럼 정말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시기 너무 힘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뭐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문제잖아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참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